자,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건 비방이죠. 비방. 아직 하는 커피 안 커피 타임. 왔어요. 커피 준다고 데려와 놓고 커피도 안 주고. 출연료를 커피로 주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여기 출연하는 분들과 청취자들과 좀 더 친해지자 인간적으로 맨날 그 딱딱한 뉴스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서 이 커피 타임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는 팩트 체크 안 된 겁니다. 그럼 아무거나 해도 아니, 됩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몇십 정도 년까지 정도는 팩트 체크 된 걸로 얘기해야지. 신뢰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 된 겁니다. 된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아니 혹시라도 좀 그럴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부록이라고 해도 예, 다 된 거랍니다. 한 80%? 90%? 거참.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커피 올 때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뭐부터 할까요? 아까 외화보험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 달러 보험은 너무 간단하다. 음. 달러로 가입하고 달러로 보험금 받는 건데 네. 그러다 이제 달러 가격이 나중에 낼 때야 뭐 별 차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낼 그렇죠. 때는 달러 그 환율에 따라서 내니까 환율에 따라 내니까 오르락내락하면서 되겠죠. 뭐 관계 없는데 네.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네. 그때 달러 가격에 네.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하자. 예, 축적돼 있던 게 한 방에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생에 뭐 나라를 많이 살렸으면 보험금 받을 때 달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거죠. 예. 그건 아무도 모르니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도 좀 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근데 뭐 펀드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환했지 언했지 뭐 이렇게 상품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무조건 원화로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 달러로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라는 선택권을 주기는 합니다. 아, 펀드도 매달 가입하든가 한꺼번에 붙든가 할 때 달러로 부을 수도 있어요? 상품이 그렇게 출시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중에 예. 어차피 해외 투자하려면 원화로 투자한 걸 달러로 달러로 바꿔서 가서 투자했다가 또 다시 원화로 바꿔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그냥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걸로 너 가입할래? 아니면 환율 움직임에 너의 몸을 맡길래 네, 아니면 원화로만 우리가 매번 환산해서 네, 달러 가치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른바 해지를 해줄까? 예. 그래서 했지, 언했지 뭐 이런 상품이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개념이 들어간 것 같고 그거는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알아서 선택하세요라는 선택권을 준 건데 사실 소비자가 달러의 향방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 잠깐 김 소장께서 해주셨지만 설명할 때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죠. 네. 이게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진 않아요. 변액보험처럼.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금소법의 6대 원칙을 다 적용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하고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뭐 다 따지는데 네. 얘는 그냥 일반 보험처럼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그걸 또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펀드야 해외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굳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데 또 환해지도 해야 됩니까 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 보험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원화로 가입하는데 굳이 왜 달러로 바꿔서 넣고 나중에 받을 때 왜 굳이 왜 달러로 환산해서 받냐 하는 굳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저는 까칠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안 팔리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달러 보험이라고 하면 뭐 좀 또 다른 건가 보다 싶어서 고객 한 번 더 만나서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상품이었으면 보험회사가 앞다퉈 출시를 했겠죠. 이게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 3년 정도 보험사에서 만들어냈는데 삼성생명이 2020년에 출시를 했어요. 간판 회사가. 예. 그러면 여지껏 글쎄 그게 뭐 다를 거 있겠냐 했다가 사실은 이제 뭐 똑같은 보험을 색깔 살짝 더 입혔다라고 느낌이 드는 거고 예. 취지는 그렇다고 해요. 뭐 유학 보낸 사람이 있거나 해외에 뭔가를 뭐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거면 매달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매달 보내줘야 될 돈을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 특히나 보험은 최소한 10년 이상 보호해야 되는 건데. 하기야 뭐 아이가 유학을 가 있는데 한 네. 10년쯤 공부하다가 그 동네에서도 집을 사야 될 일이 있을 거면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집 사는데 보탬 좀 주려고 합니다. 그때 달러로 받으면 바로 좋잖아요. 하는 뜻일 수도 있으나 편하게 환전 수수료도 뭐 조금 적으니까 전신환 수수료 언더니까 필요한 분이 있기는 있겠네요.
근데 그러나 굳이 뭐- 저라면은 굳이 김현우 왜 다른 소장님이야 뭐 아이가 유학 갈 일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아 있다고 도저히- 가정하더라도 도저히 뭐 아이, 혹시 모릅니다. 가정과 있는 건 그래도 달라요.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 인천공항에 놀러 갔다가 네. 뭐 또 어디 미국에 계시는 분하고 또 사랑에 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 커피 타임은 아무 말이나 하는군요. 예, 네. 예, 커피 타임입니다. 오늘 편집돼요. 처음이구나. 무서운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홍콩 보험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홍콩 보험 작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오늘 설명해 주신 외화 보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역외 보험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역외 보험. 예. 해외에서 직구하는 보험인데 홍콩에 있는 보험사,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법적으로 이제 정식 등록되지 않은 보험사 많겠죠. 홍콩에도 있고 뭐기도 있는데 가입 절차라든가 이런 게 간편하게 홍콩인 듯해요. 그래서 그쪽의 보험사를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걸 이제 역외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달러로 내고 또 뭐 달러로 받겠죠. 그런데 그러면 보험 가입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하세요라고 하는 직원도 홍콩에 홍콩 사는 분 설계사 아, 여야 하는데 예. 그분들이 보험 그거 몇만 원짜리 판매하자고 여기까지 한국에 올 수는 수 없으니. 없고 우리가 예. 또 갈 수도 없고 음. 하다 보니까 한국에 브로커가 끼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불법이다 이거 제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걸 보니까 브로커를까지 잡을 수는 없죠. 사실 그거 일일이 어떻게 아니, 잡아요? 내가 아마존에서 영양제를 사든 예. 뭐 의자를 사든 음.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내가 홍콩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을 가입하든 가입하는 것까지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보험 외에는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 브로커를 끼면 안 된다. 직접 홍콩에서 오셔야 된다. 예, 뭐 그렇게 하든 아니면 아. 우편이나 팩스로 하든 그건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고. 허가받지 않는 분이 외국 보험 갖다가 함부로 팔지는 마세요. 맞습니다. 그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하는 걸 보니까 브로커를 끼거나 아니면 신탁회사가 있어요. 신탁회사에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는 이 신탁회사가 그 계약자를 변경하는 거기서 이제 신탁 수수료가 약간 찔끔 발생하긴 하는데 뭐 몇십만 원대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홍콩 보험이 왜 좋아요? 좋으니까 뭐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판매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유배당 상품이에요. 하고. 유배당 상품. 예, 유배당 상품. 우리나라는 그 보험에서 나오는 해당 상품에서 나오는 배당이 없잖아요. 무배당인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험료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비싼 대신에 이 보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 추가로 있다면 이것까지 정해진 금리 외에 요 배당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작년 5월에서 한 7월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니까 네. 커피 들어왔네요. 커피 왔다. 예. 출연료가 입금 예, 되었습니다. 커피가 왔습니다. 출연료가 동그란 통에 담겨와요. 아유 저기 고급 커피인데 감사합니다. 고급 커피. 브랜드 커피예요. 네. 아무튼 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커피가 와서 눈이 돌아간대. 나도 안 듣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세상에. 아, 그 홍콩에서 홍콩 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홍콩 보험회사의 보험을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유배당 상품. 유배당 상품이고 그 이율이 그때 보니까 배당률 제시한 게 한 6% 연. 근데 배당이라는 건 남으면 배당해 주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보험회사 주식 산 거하고 비슷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불확실한데 그거를 거기에 상품 설명서에 써 놓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상품 설명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야 이거는 예. 너무 과도해. 요 안에서만 해라고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 상품 설명서라는 건 정식으로 발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 통제 과정도 안 거치고 지들이 6%로 쓰든 16%로 쓰든 감독할 수가 있지가 하기야, 않으니. 홍콩 보험회사가 한국금감원이 왜 무섭겠어? 그러니까요. 한국금감원이 사실 입장에서도 그건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과잉, 과장 홍보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축성 보험에선 그렇고 예. 사망에서 나오는 종신보험은 사실은 뭐 배당이나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얼마 줄래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가입 당시부터. 보험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든 그 배당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품은? 그렇죠. 예, 거기에 예. 이제 배당금이 많이 나오면 추가적인 뭔가가 있겠지만,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홍콩 종신보험이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보험보다 싸고 많이 줍니다. 아 그럼 나 죽으면 얼마 주셔라고 할 때 예, 그 똑같은 보험을 한국 거 들고 홍콩 거 들면 예. 같은 보험료 부었을 때는 홍콩이 많이 주고 훨씬 많이 줍니다. 훨씬 많이 주고 심지어 중간에 깼을 때 환급 때는 우리는 해약 환급은 거의 없잖아요. 예.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홍콩 뭐라고요? 커피 드세요 그냥. 많이 준다고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 야 똑같은 돈 내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올 돈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받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보험 차익이잖아요. 우리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은 우리나라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보험 차익이 뭡니까? 보험으로 인해서 내가 발생한 이득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험 총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갑자기 사망해서 1억을 받으면 네. 9천만 원이 보험 차익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어, 우리나라에선 예. 보험 차익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보험금 성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예.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도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일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이거는 해외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보험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해외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것저것 세금 털리고 나면 차익은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아 해외 펀드 한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랑 합쳐가지고 이것도 이자나 배당소득을 보기 때문에 되게 배당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걸 유의해야 될 게 이걸 판매하는 그 브로커라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거는 한국에서 알 수 없다. 내가 보험금을 홍콩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내가 알아서 신고하면 세금을 물리겠으나 네,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조세협정에 체결돼 있어서 네. 해당 금융회사에서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보험금이 이만큼 지급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알리게끔 되어 있고 네. 심지어 그걸 알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금융국세청에 그걸 숨겼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로 인한 세금 추징은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래서 절세 효과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절세 효과로 좀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예. 절세 효과보다는 사망보험금을 좀 좀 우리나라보다 더 후하게 준다. 후하게 주고 중간에 깼을 때 어떤 리스크가 좀 적더라인 거지. 야,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일단. 그럼 왜 똑같은 사망보험인데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즉 중간에 보험료가 비싸든가 그 말이죠. 심지어 무배당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왜 미국 가면 그렇게 싼 거야 하는 느낌하고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게 우리나라는 보험을 중간에 깨게 되면 네. 그 깬 사람의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재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죠. 예. 같은 보험을 가입했고 누가 중간에 이탈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손해 보고 나갔는데. 네, 손해 보고 나갔으면 다른 분들의 어떤 계정에 적립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건 보험회사 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험들이 무배당이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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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당 보험은 그게 녹아 들어가는데 내가 나와 비슷한 가입자들이 깨고 나가서 손해 본 거는 다 주머니에 넣어서 끝까지 버틴 분들이 나눠 갔는데. 맞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은 그걸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은 그걸 이제 호주머니에 챙기고 무배당입니다. 그럼 라고 보험료도 하고. 싸야지. 어. 근데 보험료도 안 싸고. 그리고 자꾸 깨게 만들고 네.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면서.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놈의 리모델링. 멀쩡한 집을 자꾸 벽지를 뜯고 새 걸로 붙이고 이거는 촌스러우니까 또 뜯으세요. 또 새 걸로 붙이고. 어쨌든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설계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래 뭐, 그쵸? 나도 벽지라고 비유하니까 그래 바꾸긴 좀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드네. 새로운 트렌드에 제가 맞춰 잘못 살아야 돼. 비유를 했네요. 비유를 잘못했어요. 눈에 안 지금. 보이는 뭐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남편 이런 거. 그것도 그게 안 더 되지. 그렇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제일 많이 바꾸고 싶어 하시던데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 그 홍콩 보험이라는 건 네. 좋기는 좋은데 상품성은 있는데 잘 알고 가입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뭐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야 되니 예. 그 세금 뗄 거 생각하면 뭐 그리 좋은 것도 아니다. 잘 따져보. 아니 근데 그래도 세금 떼고도 차익이 더 많네. 그럴 수도 할 있어. 수도 오래 있으니. 부었으면. 예, 그렇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입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좀 이런 거 허가해주지 국가에서. 그쪽에서도 그쪽 보험회사일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보험회사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 보험 가입하네. 그래야 좀 인 거예요. 경쟁도 하고 네. 우리나라 보험료도 좀 내려가고. 맞습니다. 경쟁이 그렇지? 이렇게 잘 활발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야 우리나라 보험사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또 어떻게 해? 그러나 뭔가 좀 라고 이런저런 하는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 홍콩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굳이 우리나라로 안 갖고 오고 그쪽 계좌에다 넣어두고 거기서 쓸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네. 얘야 가서 저 홍콩은 상속세도 없는데 아빠 보험금 저기 들어있으니 네가 갖고 가서 써라 홍콩 가서. 예. 아니면 홍콩에다 네 이름으로 회사 하나 만들고 그걸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너는 노랑머리 왜 한국인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홍콩은 세금 안 뗀다. 예. 그런저런 고민도 하겠네요. 하겠죠. 하고 가입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가입하신 분들 보면 약간 좀 부유층이 가입합니다. 이 보험을.
조금 그리고 불가리스 얘기해야 돼요. 예, 부유층은 중간에 보험 깰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중간에 정도죠. 깰 일 없는데 네. 홍콩에 있는 다른 분들은 보험 깰 일이 많을 수 있으니 네. 그분들이 깬 것까지 자, 같이 끊을까요? 받는 거니까. 저 갈까요? 오늘 휴가시라면서요. 아니에요. 천천히 계세요. 모자 쓰고 왔어 오늘. 네. 그뭐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불가리스 얘기는 뭐예요? 뭐 어제 뭐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남양유업 쪽에서 나온 그 기사 때문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처음에 그 기사 보셨죠?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본인 소리가 나 있어. 저기요. 야 이거 뭐 아니 이거 저기요. 어떤 느낌 들었냐고 근데- 해서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제가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야, 불가리스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심지어 백신보다 억제력이 더 뛰어난? 말이 되나? 그럼 불가리스 맞는 거야 혈관에? 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어제 뷰큐가. 그래도 예. 그거 뭐라고 밝힌 그 뉴스 겁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저 불가리스는 막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늘도 있다고. 24%가 네. 오르는 25% 지금 9시 24분인데 진짜. 25% 올랐어요. 그리고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도 한 어제 8% 올랐죠. 근데 네. 오늘 24% 오른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틀 3일 전 그 3거래일 동안 이미 남양유업 주가가 7% 뭐 6%씩 올라서 3일 내내 하면 한 25% 30% 오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치면 뭐 거의 50%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불가리스라고 하는 네. 이 그 상품 요구르트죠. 네, 불가리스 그거 예, 이거를 해주셨습니다. 마시면 코로나 억제 19 효과가 77.8% 있다라고 연구 결과라면서 이게 발표한 거예요. 좀 뜯어봐야 될 남양유업이. 것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상 어제 발표된 걸 보면 남양유업의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에서 발음도 어렵네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된다 그래도 보통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라는 걸 했고요. 여기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H1N1의 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 저감 효과를 냈다라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우와 일단 감기 바이러스는 뭐 무조건 죽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도 한 80% 정도 이게 억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바이러스를 물론 네. 요구르트에 빠뜨리면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럼 어떻게 실험한 건데요? 그렇게 실험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실험했느냐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의 연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이쪽 관련된 박사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호기심. 네, 조금 붕괴를 하시면서 논문도 아닌데 이런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밖에다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밖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논문도 이제 그 논문의 평가 기준들이 다르고 네. 어디에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떨어지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급이라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 결과로서 외부에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먹다가 이게 커피가 잠 깨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주변에 민간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이거 커피 잠 깨는 효과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몇 개의 군에 실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 좀 효과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정도의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한 거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네. 그 불가리스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가지고 예. 개 세포 그다음에 멍멍이. 예. 개.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원숭이의 세포에다가 예. 이거를 실험을 해서 결과를 두 개를 비교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조군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불가리스만 하지 말고 그럼 다른 유산균 제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같이 해보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좀 뛰어나 뭐 이런 결과라도 있으면 더 조금 신뢰도가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포단에서 실험이라는 거는 이게 세포에다가 요구르트를 떨어뜨리면 세포가 힘들어서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세포단에서는 마시고 뭐 유산균 이렇게 털어먹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걸 마치 약처럼 이렇게 외부의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기자분들이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도자료를 받거나 그런 심포지엄에 열리는 내용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는 곳이 있네요. 나는.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료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이걸 밖으로 내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기사를 안 쓰는 게 맞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일반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증권부 기자들이 이쪽 바이오나 제약과 관련된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부 기자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요? 호기심은 있으시잖아요. 저는 증권부 기자였지만 네. 기자로 관두고 잠깐 제약바이오 회사에 한 1년 반 정도 다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담당하지 않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죠. 야 유산균 음료 하나 마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억제됐다면 아니 뭐 전 세계 뭐 이미 팔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나가고 백신 백신 뭐 대신에 이거 화이자 먹으면 백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마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중요해요. 마신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이 세포를 떼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치니코프가 아니야 뭐야 죄송합니다 메치니코프님 이게 불가리스. 불가리스를 직접적인 실험을 했다면 이렇게 따지면 손소독제가 99.999%로 그거 마시면 되나? 그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 들어오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냈고 아 그래요? 기자들이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손소독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실험한 방법이 일반적인 이런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것들을 실험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바이러스도 그러면 뭐 코로나를 99% 억제한다? 네. 그럼 이게 백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세포단의 실험하고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약의 효능을 점검할 때 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세포단의 실험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임상. 대조군도 놓고 임상 가기 전에 동물 실험이라는 걸 또 해요. 아하. 그러니까 세포를 떼내서 세포에다 넣어보니 세포 효과 있었으면 아하. 동물한테 주사를 하거나 먹이거나. 먹여보거나 해서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서 얘가 흡수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실험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상에 들어가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몸에 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또 투여를 해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대규모의 사람들한테 또 한 번 임상을 해서 이게 진짜 사람한테 해도 되는지까지 봐야 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하고 세포단에 이거는 이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정말 많아요. 심지어- 청국장도 있고요. 그쵸. 김치도 있고요. 김치 유산균, 청국장 유산균 이미 임상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불가리스 하나 가지고 화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소비자도 그렇고 투자자를 조금 남양유업이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거 거죠. 심지어 불가리스도 여러 맛 있잖아요. 사과 맛, 포도 맛, 딸기 맛 이랬는데 뭐가 제일 좋아? 뭐라고요?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왔을 근데 거야. 그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불가리스는 사과 맛, 포도 맛이 있구나. 아니 혹시 남양유업 관계자십니까? 아니요.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진짜. 에이, 그렇구나. 정말. 아우, 계셨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까? 맛이 있다는 거를 처음 하셨나 보네. 이렇게 해서 주가 올리면 뭐 그 제재 같은 건 안 받아요? 아. 이거 지금 주가 올리려고 냈다라는 설도 있던데. 뭐 모르겠어요. 의도는 모르겠는데 주가 올리려고 보도자를 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요. 이 남양유업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단은 나라면 이거 낸다고 주가가 오르겠니라고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오르는 게 더 지금 신기하죠. 엄청 어, 오르죠. 2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주식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최근 며칠간이 그걸 알 수도 있어요. 요즘이 굉장히 사소한 뉴스에 반응을 많이 하는 매번 반응하지는 않는데 그런 장이에요.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르고 그러니 아니 저 코인도 오르는데 남양유업은 그래도 우유를 만들기라도 하잖아.
뭐 못 오를 게 뭐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아무것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도 뭐 3배 4배 오르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는 요구르트를 만들기라도 하는데 우리라고 2배 못 오르냐? 뭐 이렇게 내부에서 물어보면 안타까웠을 수도 있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밖에서 안 알아주네라는. 심지어 코인은 항바이러스 효과 0%인데? 근데 이제 그 아까 그런 가격이 오르면 생각할 수 건강해지거든요. 있겠지. 처벌 안 받느냐고 기분이 물어보셨잖아요. 좋아지죠. 네. 박 작가님께서 자본시장법에 보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표시 또는 이걸 누락시키는 문서로 재단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부정거래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발표할 때 이 결과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포단의 실험이고 이게 진짜 약의 효능이 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들이대느냐에 따라서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부정 거래로 볼 수도 있다. 이거 그리고 누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 걸리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여서 그러게요. 힘들다. 100%라는 말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80, 90? 알겠어요. 실손보험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실손보험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죠. 아니에요. 이 커피 일단 내일 해요. 런치 타임 또 가져야 되나? 따라합시다. 저녁 먹으면서 해요. 이따가. 빨리 가자.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루 종일 손경제야.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